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경훈 기타교실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곡은 패티김 씨의 이별입니다. 자, 제가 이 곡을 편곡하면서 두 번을 했는데요. 먼저 이 포크송 책 4권에 들어있는 그 이별이 있고요. 그리고 베스트 애창곡 추가판에도 똑같이 이별이 들어있는데 키가 다릅니다. 포크송 4집에 들어있는 것은요, A키로 편곡을 해서 카포를 1플랫에 끼우면 이제 패티김 씨의 음원인 B플랫 쪽으로 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베스트 애창곡에 들어있는 이별 C키로 하게 되면 제가 영상에 더빙을 한 혜은이 씨의 버전이 됩니다. 근데 저는 이 혜은이 씨의 그 편곡 버전이 이제 악보의 구성 또 제가 설명하는 문제 그리고 이 전주나 또 주임새 그리고 전체 음의 어떤 영상과의 조화 같은 걸 생각을 해서 C키로 영상을 찍었고요. 설명도 이 C키로 해 나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전주가 이제 네 마디 독주로 편곡이 되어 있는데요. 쭉 보겠습니다. 자, 처음에 C키를 눌러 놓은 채로 빠른 아르페지오가 있죠. 자, 5번 선부터 엄지손가락으로 이렇게 5번부터 1번 줄까지를 훑어서 그죠? 빨리 아르페지오를 치고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른손의 이 핑거링, 그러니까 네 손가락 전체를 다 미리 심은 채로 자, 이런 아르페지오가 숙달되어 있는 분이라면 엄지가 갔다가 다시 돌아오면서 손이 다 이동하는 것보다는 고정된 상황에서 안정되죠, 그죠? 예, 후자가 좀 더 이제 어떤 그 전후 연결로 보면 좋습니다만 뭐 절대적인 것은 아니죠. 단지 기술적인 테크닉의 어떤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아무거나 선택하셔도 좋습니다만 이제 조금 더 멀리 내다 보신다면 후자, 즉 이 손을 이렇게 흔들거나 움직이지 않고 고정된 상황에서 내 손가락을 재빠르게 그죠? 이렇게 거나 거의 결과물이 같죠. 그래서 어려운 기술은 자기 걸로 습득한 만큼의 가치를 훨씬 더 나중에 느끼게 되거든요. 그래서 조금 힘들더라도요. 뭐 누구나 이건 다 연습을 통해서 자기 걸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을 좀 투자하신다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해보죠. C키로. 자, 두 번째 마디 오게 되면요. 5플랫의 4번 줄까지의 바레를 하면 이제 순서대로 솔, 도, 미, 라가 나오게 되죠. 이 라음은 튕겨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새끼손가락으로 할당된 8플랫에 누르면 C 코드가 되기 때문이죠. 도미솔이 다 나오게 되죠. 그죠? 그래서 역시 이것도 마찬가지죠. 내 손가락을 끼운 채로 재빨리 네. 그렇기 때문에 대단히 이 첫째 마디에서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이거는 필수적인 테크닉입니다. 그래서 연습에 좀 투자를 하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또 한 번 더 드리네요. 자, 그리고 그대로 두시고요. C. 그리고 이제 이 상황에서 2번 손가락이 2번 줄 6플랫에 들어가면요. 파가 되죠. 그리고 이 발의 안에 1번 선의 라와 3번 선의 도가 이미 나와 있죠. 그래서 라, 파, 도, 파라도 그래서 F 코드의 구성음이 다 나오게 되죠. 그리고 이제 제일 낮은 음의 베이스가 5번 선에 할당된 칸 8플랫 이렇게 이제 눌러서 퉁기게 되는데요. 자, 이게 꽤나 까다롭습니다. 자, 여기서 코드 공부를 조금 이제 한번 해볼까요? 지금 이제 한번 보시죠. 이 5플랫에서 그죠? 전체 발해를 하시고 좀 전에 6플랫 2번 선에 파.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나오지 않습니다만 이 3번 손가락으로 4번 줄의 7플랫 역시 이제 할당된 칸이 되겠죠? 누르면 라가 됩니다. 그리고
좀 전에 제가 이제 새끼손가락 할당된 간 5번 선의 8플랫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이렇게 누르게 되면 이게 이제 F 코드의 이제 하이 코드라고 흔히 우리가 얘기합니다. 높은 위치에서. 그래서 굉장히 이건 어려운 코드. 뭐 중급자도 사실 이 정도를 바로 탁 짚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이 F 코드를 정복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하는 갈등을 학생들이 하게 되는데, 뭐 당연히 자기 걸로 뭐 만들어져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 새끼손가락을 누르면서 이렇게 완성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고난이도의 테크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새끼손가락을 떼버리면 좀 부담이 덜죠. 제가 다른 곡 영상 찍을 때도 이제 이 부분을 말씀드린 적이 있었죠. 다시 말하자면, 자, D 코드가 그죠? 이렇게 되잖아요. D는 정말 기본 중에 기본인데 이걸 이렇게도 누를 수 있는 것이죠. 그죠? 같은 결과물이 나온다는 얘기죠. 반발해를 하고 그 다음에 2번 손가락이 이제 2번 선에서 그죠? 그 다음 플랫을 눌러주는 것이 이제 D 모양 되는데, 이 상황에서 이제 이 놀고 있는 반지 손가락 3번 손가락이 4번 줄에 할당된 칸을 누르게 되면 이게 이제 D 코드의 응용이 되죠. 그죠? 약식 우리가 뭐 폼이다 그런 말씀을 이제 하기도 하죠. 이것도 약식이고 이것도 약식이고 그렇죠.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전체 오리지널 폼을 다 누른다는 것은 새끼손가락이 들어가야 하죠. 여기다가 이제 발해까지 하면 더 어려워지는데요. 자, 그러면 발해는 조금 이따가 생각하고요. 반발해만 가지고 한번 설명을 해보죠. 자, 제가 각도를 좀 옆으로 하면 여러분들이 공부하기 조금 더 좋지 않을까. 자, 이제 무슨 말이냐 하면요. 자, 이 폼을 이대로 올라왔단 말이죠. 좀 전에 그죠? 이거였거든요. 여기서 이제 제가 이제 쭉 파생해서 이 모양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중이죠. 자, 그러면 이미 코드를 알고 계신 분도 있겠습니다만 이제 복습하는 셈 치고 한 번 더 설명을 해보죠. 이 모양을 그대로 끌고 내려가면 이제 어떻게 되는가 보죠. 자, 이 발해를 하고 있는 손을 그냥 하나 더 가서 너트 쪽으로 가면, 그죠? 이렇게 가게 돼서 이걸 띄면은 이 코드는 C 코드죠. 그죠? C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예. C 코드형 F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 모양을 C형이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C 코드에서 그대로 올라오면서 이걸 그대로 쓸 수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개방현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손가락들을 하나씩 물리는 것이죠. 이렇게 그죠? 이렇게 물리고 남는 손가락으로 발해, 즉 카포의 역할을 해주는 것이죠. 카포를 여기 끼우고 그죠? C 코드를 짚으면 C 샵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E 플랫을 누르고 C를 누르면 D가 되겠죠. 그런 이제 상황에서 O 플랫에 카포를 끼우고 C 모양을 짚으면 F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됐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뭘 간파할 수 있느냐? 기본형의 코드가 이렇게 포지션이 옮겨졌을 때 얼마나 이 지판의 구조라는 것 때문에 코드를 우리가 쉽게 만들 수 있느냐 하는 것이죠. 자, 여기 E형에서 그죠? E형에서 F가 나온 것이죠. 왜냐하면 이렇게 되면 그죠? E형을 이렇게 누른 것이죠. 그러면 그대로 가면 F. 자, FG는 5음이니까 2칸 같죠? 또 G도 5음이니까 2칸 갑니다. 또 B도 2칸 가면 7플랫에서 E형으로 B, 한 칸 더 가면 C. 자, 그래서 얼마나 이 그 F 모양이 기본 중에 기본인가 하는 걸 이해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 의미에서 C도 마찬가지죠. 자, E형에서 변화하고요. 한 가지 C형에서 또 가겠죠. 그런데 이제 C형은 굉장히 어렵죠. 새끼손가락이 이렇게 가장 멀리 저음형까지 쭉 뻗어야 하기 때문에 새끼손가락의 길이가 타고난 길이가 너무 짧은 분들이 간혹 있어요. 그 학생들 가르치다 보면 그런 분들은 사실 이 코드가 불가능합니다. 드문 케이스입니다만 적어도 이제 표준적인 그런 어떤 손가락의 구조를
길이를 갖고 있는 분들은 연습을 통해서 다 극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나 이건 좀 뭐라고 할까요? 높은 산을 넘어가야 하는 정도의 중상급 정도의 테크닉을 이제 가진 정도가 되어야 이 코드를 짚지 않느냐, 그렇게 보통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어쨌거나 자, 이 이블이란 곡 둘째 마디에서 이 폼이 나오는 바람에 제가 좀 시간을 많이 할애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자, 이 코드의 중요성을 좀 인식하시라는 의미에서 제가 시간 투자를 많이 했습니다. 다음에 또 그런 코드 공부할 기회가 아마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제가 이제 영상 찍기 전에 표시를 했어요. 여기다가 동그라미를 빨갛게 했죠. 이 음이 지금 문제가 된 거죠. 새끼손가락으로. 그래서 이제 동그라미를 친 이유는 이 음은 그냥 생략을 하고 전주를 해도 크게 문제가 없다는 얘기죠. 한번 볼까요? 그 음을 생략해버리고. 자, 너무 쉽죠? 이거 하나 안 짚는 것 바람에. 그래서 이 베이스 파라고 하는 음이 이제 안 들어가서 베이스의 묵직한 울림은 없습니다만 나쁘지 않습니다. 왜냐? 음을 3개나 퉁기기 때문에. 여기서 파가 들어가면 음향의 차이를 느껴볼까요? 자, 5번 선에 파를 퉁긴 것과 파를 빼고 그냥 친 것과, 네, 역시 베이스의 묵직한 느낌. 자, 이것에 대한 가치는 글쎄요, 뭐 이게 얼마나 중요하다라고 뭐 이렇게 수치상 말을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할 수 있다면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만, 괜히 이 음을 짚기 위해서 손이 뭐 이렇게 버벅된다거나 삑사리가 나거나 하면은 안 하니만 못하게 되죠. 그래서 안전하게 하시려면 그냥 이렇게 하셔도 좋겠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마디 오게 되면요, G7이지만 자, 이 G 코드에서 그죠? 이 두 개만 누르고 역시 또 빠른 아르페지오죠. 이렇게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이 낮은 음의 솔은 네 박자 오는 표니까 떼서는 안 되죠. 그리고 파, 라, 개방시,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마디. 자, 양쪽 도를 퉁기고 그대로 유지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미 하나 누르면 C 코드가 완성이 되죠. 그리고 이제 어쩌다 생각이 들어가겠죠. 자, 그러면 진행을 해보죠. 전체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 기타를 몸에, 그죠? 우리가 적당한 자세를 통해서 이제 몸에 붙이고, 그죠? 기대고 잡고 하는데, 자세에 관한 얘기를 한 번 더 할 필요성을 제가 지금 영상 찍는 순간 이제 딱 번뜩 떠올랐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두 번째 마디에 이 F 코드에서 새끼손가락이 있었죠. 자, 잘 보시면요. 보통 통기타 치는 분들이 이제 발판을 사용하는 분들이 이제 있겠습니다만, 저는 이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분도 있겠습니다만, 발판은 주로 클래식 기타 치는 사람들이 발판을 조금 높게 해서, 그죠? 제법 뭐 이렇게 한 뼘 정도의 높이로 왼발을 올리죠. 왼발을 올려서 왼쪽 무릎이 올라오게 하는데요. 제가 그렇게 한번 보여드리면, 그럼 이제 왼쪽 무릎이 올라오게 되면 기타의 이 잘록한 허리가 왼쪽 허벅지 위에 이렇게 딱 장착이 되죠. 장착이 되면서 기타가 굉장히 사선이 되어 버리죠. 각도를 조금 제가 조정을 한번 해보죠. 네,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사선이, 그죠? 자, 사선이 되면 한번 보시죠. 사선이 된 상황에서 제가 방금 그 두 마디까지를 해보죠. 자, 이렇게 되죠. 그러면 새끼손가락을 눌렀을 때, 새끼손가락을 멀리 깊이 보내면 손목이 이렇게 들리면서, 그죠? 발꿈치가 이 정도까지 들어오게 되죠. 그러면 이 공간이 여유있게 열려 있었을 때 이런 코드를 짚기가 좋다는 얘기죠. 자, 그런데 이제 제가 처음 영상을 찍을 때처럼
대부분이 통기타 치시는 분들이 오른쪽 발판, 오른쪽 위에 그죠? 발판을 약간 낮게 해서 올리면 이제 머리가, 기타의 헤드가 이렇게 내려가죠. 그러면서 이 공간이 자신의 이 왼쪽, 그죠? 카메라 각도 보죠. 이 왼쪽의 허벅지와 이 왼쪽 팔의 이 뭐라고 했죠? 팔꿈치가 이렇게 이제 들어오면서 약간은 이게 좀 방해, 저항을 받게 됩니다. 위치 자체가.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짚을 때 굉장히 이 뭐라고 할까요? 손의 어떤 팔꿈치나 손목이나 이런 여러 가지의 중간 단계들이 불편함을 느끼게 됩니다. 좀 억지로 이렇게 몸을 이렇게 막 내려야 한다든지 이런 상황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자세는 뭐 이제 반드시 클래식 기타의 자세를 해야 된다는 그런 법문은 없죠. 얼마든지 우리가 통기타 곡을 포크송을 치면서 대부분의 곡들을 다 완성을 할 수 있습니다만 때로는 어떤 편곡의 상황에 따라서 그죠? 이제 머리를 조금 많이 들어줘야 하는 그런 상황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곡에 따라서 약간의 자세 조정이나 융통성이 좀 있어야 하지 않을까는 그런 이제 바람이 있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참고적으로 그죠? 한번 말씀드려 봤습니다. 자, 그러면 잠시 제가 다시 조정을 해서 진행을 그냥 처음 자세 그죠? 이 헤드 머리가 조금 내려간 상황에서 한번 해보죠. 그리고 이제 어쩌다 하고 이렇게 쭉 진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네. 자, 이별 곡은 비교적 단순합니다. 또 전주 부분도 4마디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코드, 그죠? F 코드의 C형 F 코드의 어떤 모양에 관한 조금 자세한 설명을 제가 좀 드려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기타 실력의 향상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영상은 이제 이것으로 마감을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이제 추임새 부분과 중간 간주 부분의 독주. 간주가 깁니다. 간주가 전부 8마디거든요. 다음 시간에 그 부분에 관한 설명을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독해 주신 여러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